네, 안녕하세요. 예레인 잉글리시. 회화에서 헷갈리는 문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헷갈문법 조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동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조동사라고 하는 게 익숙하실 거고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고 사용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난 조동사가 뭔지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yes I can 이런 표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익숙한 문법이지만 나름 다양한 종류의 조동사가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조동사는 뭐냐? 그리고 문장에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조동사의 종류 그리고 그 조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조동사가 종류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조동사 5가지로 제가 1강과 2강 can, may, will 그리고 must, should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들이 가진 정말 많은 용도가 있고 그 문법 수준이나 필요성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제외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의 정의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조동사라는 거는 그 단어 안에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조동사에 있는 조자가 도울조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뜻을 좀 풀이하면 동사에 추가적인 의미를 덧붙여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단어가 조동사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can이라는 대표적인 조동사를 보면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 단어죠. 그래서 I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사용한다. 라는 문장에서 I can speak English 라고 하면 나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바뀌어요. 언어를 사용한다 라는 의미에다가 할 수 있다 라는 능력의 의미가 동사에 추가되도록 can 조동사가 speak라는 동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동사는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3가지만. 3가지 문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조동사는 동사에 붙여 쓰이겠죠. 근데 동사를 도와주니까 동사에 쓰이겠지만 항상 동사 원형이랑만 쓰인다는 거. 그래서 일반 동사에 s를 붙인다거나 과거형으로 바꾼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비동사의 경우에는 am, are, is, was, were 안 바꾸고요. 그냥 비동사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십니다. 두 번째, 조동사는 문장에 하나씩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I will, can, 블라블라라고 나오면은 뭐 의미를 만들어 보자면 할 수 있을 예정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영어를 잘 말하게 될 수 있을 거야. I will can speak English. 물론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조동사가 2개 이상 쓰였으면 문법상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2개 연속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조동사는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에다가 s랑 ed 추가하는 것처럼 형태 변하는 거 배웠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조동사가 모양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원래 모양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쉽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동사들을 문장에 쓰는 건 딱 그 3가지만 조심해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어떤 조동사를 사용해야 되는지가 헷갈려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조동사 그리고 그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용도들 생각하시기에 복잡하실 수 있는데 조동사가 가진 대표적인 뜻을 외워주시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 can, may, will, should랑 must도 있지만 일단 3가지 조동사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각 조동사의 뜻을 외우자가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동사 can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자주 쓰는 조동사일 거예요. 근데 이 can이 가지고 있는 뜻이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의 의미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다. She can play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칠 수 있다. 동사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추가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can이라는 조동사를 be able to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able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두 번째로 뭐뭐 해도 된다의 허락의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you can go now. 이제 가도 된다. She can sit here. 그녀는 여기 앉아도 된다. 이렇게 뭐뭐 해도 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능력이냐 허락이냐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2가지 뜻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연습이 과연 필요한 동작인가? 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연습이 필요하면 능력인 거고 연습 필요가 없으면 허락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can의 3번째 의미는 부탁의 의미예요. 의문문으로 사용하는 문장에서 보통은 뭐뭐 할 수 있나요? 로 해석이 됩니다.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Can I have some water?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라고 보통은 사용을 하고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을 만들고 싶을 때는 could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미로 가능성이에요. 뭐뭐 할 수도 있어. 그래서 it can be really cold in winter. 겨울에는 정말 추울 수도 있다. Accidents can happen anytime.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뭐뭐뭐일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조동사가 가능성을 의미하도록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n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동사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참고용이에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조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 나가실 건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안에 있는 조동사들의 그 애매한 뉘앙스의 차이를 조금 더 잘 느껴보시도록 이렇게 좀 수치화를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조동사들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조동사들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두 번째 조동사 메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이는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의미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의미는 추측의 의미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화면에서처럼 메이가 한 20%, 25% 왔다 갔다 하는 확신, 약한 의미의 추측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수도 있어. She may be at home now. 그녀는 지금 집에 있을 수도 있어.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may를 might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약한 의미의 추측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허락의 의미예요. You may enter now. 너 이제 들어와도 돼. 아니면 student may use the laptop. 학생들은 노트북을 이용해도 됩니다. 뭐뭐 해도 된다 라는 의미. 아까 can도 허락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 may라고 하는 친구는 can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바꿔 쓸 수 있지만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조동사 will입니다. 이 조동사도 정말 익숙하게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시제를 배울 때에도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미래 뭐뭐 할 것이다. I will call you later. 나중에 너한테 전화할 거야. She will help us. 그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배울 때 이 be going to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둘도 의미 차이가 조금 있어요. be going to는 계획된 일과 예정된 일을 말할 때 써요. 기차나 비행기나 차량들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다음날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약속의 경우, 이런 것들은 be going to를 쓰면 됩니다. will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 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조동사로 쓰이는 will도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부탁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will you help me please? 나 좀 도와줄래? Will you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줄래? 물론 더 공손한 표현으로 would you?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can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부탁의 의미를. 그래서 can you? Will you? 혹은 could you? Would you?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실 때 can, will 둘 다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조동사 세 가지를 가지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허락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 I borrow your pen please. 어떤 조동사가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었죠? may랑 can 두 개 다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may도 들어갈 수 있고 can도 들어갈 수 있죠. May I borrow your pen? 혹은 can I borrow your pen?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능력, 할 수 있다. 딱 정답이 나오시죠? 네, can입니다. He can swim very well.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의지.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예정과 의지냐에서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는 정답이 will로 들어가겠죠. I will call you later when I get home.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탁할 때. 부탁할 때 쓰는 표현 can이랑 will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can이랑 will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능성. She be late because of the traffic. 교통체증 때문에 그녀가 늦을 수도 있어. 자,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조동사, 추측의 정도를 나타내는 조동사, 뉘앙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can, may, will 다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can, may, will 중에서 may가 가장 약한, 확신이 가장 약한, 그 다음에 can, 그 다음에 거의 100% 확정적일 때 will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조동사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의 규칙이 있었었죠. 첫 번째, 조동사는 동사 원형의 앞에 쓰인다. 두 번째, 조동사는 문장 하나에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조동사는 s나 ed가 붙어서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 그리고 오늘은 can과 may와 will 조동사 세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각각의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들과 그 느낌의 차이들을 잘 파악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수업에 이어서 조동사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조동사를 많이 파악하시고 대표 의미들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면 풍부한 의사 표현을 회화하면서 가능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 시청하신 분들은 다음 강의도 같이 들으셔서 기본적인 조동사들에 대한 완벽한 파악 완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빵초보도 쉽게 배우는 헷갈문법, 오늘 배운 거 한 번만 더 말해 보십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